국민의힘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경태가 아니죠. 장동혁과 정청래, 예. 그 3J, 예. 지금 3J예요. 예. 정청래, 장경태, 장동혁, 예. 3J. 그 3J라는 쌍제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죠. 예.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쌍제인데, 예. 대한민국에는 3J가 있습니다. 장정장, 예. 정청래, 장경태, 장동혁, 예, 이 3J가 있는데 3J가 지금 나락 배틀을 하고 있어요. 예, 나락 배틀을 하고 있다. 누가 먼저 가는가? 예? 여러분 한번 그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나락으로 가는가? 장동혁과 그 다음에 정청래는 지금 비대위 배틀을 하고 있죠. 누가 먼저 비대위를 먼저 갈 것인가? 이런 거를 배틀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잘 갑니다. 선거 전만 되면은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비대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그 뭡니까? 민주당은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지방 선거 앞두고 당이 내분이 나가지고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이제 똑같아진 상황이 된 거죠. 당대표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 나락으로 가나 지금 이 배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장경태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장경태는 어쨌건 뭐 윤리심판원에서 뭐 결과가 나오면은 나락을 바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청래가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지금 아무튼 누가 빨리 갈지 모르는 상황. 제가 볼 때는 장동혁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맞이해서 뭐 나름 성토 대회를 열었어요, 얘네들이. 이게 이재명 정부 욕하려고 모였는데 이재명 정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재밌어요.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탄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이 근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당 지지율은 꽈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지율도 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이용한 재판을 이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겼죠. 그 계엄이 이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민당 지지율은 완악 수준에서 변동이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계엄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당기를 마음껏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여기까지 국민의힘의 살벌한 풍경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진짜 장동혁과 정청래는 이란성 쌍둥이 같죠? 형제 같아요. 정청래도 오늘 나라를 잃었는데 장동혁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거의 무슨 뭐 그 평행 뭐 세계를 보는 우주를 보는 듯한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운명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까먹었네. 대깔꼬마니 말고 그 뭐죠? 예? 그 도플갱어. 도플갱어 같아. 도플갱어. 장동혁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장동혁이다. 둘이 완전히 뭐 표정이 오늘 똑같은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면전에서 윤한홍이 이제 그 명태균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찐윤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인물인데 찐윤조차 윤석열을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단 자기들이 살아야죠. 뭐 지금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하게 돼 있는 상황에 이게 뭐 그 과거에 그 누구죠?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미친다, 뭐 머리가 돈다, 광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장동혁이야 이제 본인 당권만 잡고 있으면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똑같습니다. 당권만 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야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은 없지만은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밥그릇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뭐 TK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전패를 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맨정신인 사람들이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장동영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배는 게 없는 거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2%가 나왔어요. 아까 그 윤한홍도 그 얘기를 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내란의 늪으로 빠져들면 계엄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면은 이거 선거를 무슨 수로 이기냐. 지금 60% 나오는 건 저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악재란 악재는 다 터졌잖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정청래가 2주 동안 뭐 당원 1인 1표제한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고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뭐 누가 봐도 민주당이 분열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원들하고 뭐 당대표가 싸우는 이런 뭐 모습까지 연출이 됐고 여기에 이제 장경태까지 왼손을 더듬으면서 더듬어 민주당이라는 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또 김남국, 문진석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똥물이 튀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개판이란 개판은 지난 한 주 동안 칠 수 있는 개판은 다 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민주당 역사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청래빠라고 그러잖아. 저는 이제 청래빠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쓰레빠야, 쓰레빠. 민주당 역사에 이런 쓰레기 같은 지도부가 있었냐고. 당대표가 있었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벌어진 일 보세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벌어질 만한 일이
한 주 동안 다 벌어진 거예요. 당대표는 당원들하고 싸우고 자빠져 있고, 사무총장이 당원들이랑 삿대질하고 있고, 당대표의 오른팔이란 놈은 왼손이 앉을 일을 오른손이 모르고 있고,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인사청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일주일 사이에. 이 정도면은 웬만한 정부 같으면 막 흔들려요. 웬만한 여당 같으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집권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폭락을 해야 돼. 대폭락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 지지율이 2%가 올라갔어요, 지금. 오히려. 2%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현실을 확실히 인식을 하는 거야. 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는 별개구나. 정청래가 쓰레기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정청래 때문에 힘들구나. 정청래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구나. 이런 인식이 유권자들한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렇게 개판을 치고 똥볼이란 똥볼은 있는 대로 다 차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지. 네. 로진님, 갑자기 날로 먹는다는 느낌, 최한욱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뭐를 날로 먹었어요? 네? 차단입니다. 차단이에요. 네. 아니 내가 뭐 먹은 게 없는데 뭘 나한테 먹여줬는데. 예? 아니 본인이 나한테 무슨 뭐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뭘 날로 먹는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뭘 먹었다고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요즘 이제 차단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쓰레기들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분간 제가 하는 일들이 좀 거슬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정화를 해야 돼요. 이게 유튜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청자 중에서도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경태나 편들고 이따위 짓거리 하는 거지. 왼손을 왜 편을 들어요? 더듬는 놈을 왜 편을 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싹 정리를 하니까 당분간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한 1, 2주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1, 2주만 싹 정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이다, 지지자다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면서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하고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는, 민주당 간판에 똥칠하는 거죠.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하고 민주당 간판에 똥칠하고 이런 꼴을 저는 못 봐요. 제가 뭐 누구처럼 뭐 시청자들 비유나 맞추면서 돈벌이나 하려고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 청소반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지지자들이 수준이 높아야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 장경태 사태를 보면서 제가 진짜 민주당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한 짓은 무조건 싸고 도는 이런 식의 진짜 초딩 같은 이런 마인드로 민주당을 이끌어 왔으니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는 당원들하고 시청자들도 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여기 저기 이 채널 저 채널 할 일이 없는 건지 돌아다니면서 뭐 되지도 않는 분란 일으키고 싸움질 만들고 부추기고 또 개수작하고 개소리 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공격하고 그 앵벌이하고 돌아다니고 뭐 저는 이런 걸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적어도 최한욱 TV는 좀 청정 지역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최한욱 TV 채팅창만큼은 좀 격조 높고 수준 있는 이런 좀 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낭인처럼 그 쓸데없는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싹 정리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뭐 욕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장경태가 미워서 이런 얘기 합니까? 정청래가 미워서 이런 얘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제가 정청래를 왜 욕을 하겠습니까? 단지 친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욕을 하겠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과거에는 친문이었어도 당대표 된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당대표 역할을 잘 했으면 제가 욕을 한다고 그래도 제가 욕먹지 정청래가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당대표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이재명 정부 대통령 발목 잡고 당내 분란 일으키고 이거밖에 더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장경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경태 응원한 적도 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 선거 때는 장경태 찍으라고 제가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근데 그런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배신하고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지살길이나 찾고, 그리고 다 떠나서 제가 언제 장경태 욕한 적 있습니까? 정청래한테 붙었다고 장경태 욕한 적 없어요. 아니, 왼손으로 이상한 짓 안 했으면 그걸 왜 욕을 합니까, 제가? 미쳤어요? 미친놈이야 내가? 아, 왼손으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뭐라고 와서 나를 비난을 하냐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 안 걷었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 시청자들한테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이상한 선동을 해가지고, 아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뭐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양반이. 아니, 소송한다고 돈 걷었는데 이제 부결됐잖아. 그럼 소송 안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 뭐 그것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대. 뭐 그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처분 소송을 해서 부결이 됐다고요? 중앙위원회에서?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의결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가처분 소송을 합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소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송을 할 이유가 없으면 소송 비용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야. 뭘 누굴 깔라고 하나? 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한다고 돈 걷었는데 소송을 안 하게 됐으니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연한 말을 나는 하고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어디가 좀 모자른 건지, 아니면 진짜 한 가족이어서 뭐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좀 정신 차리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62%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한홍이 말이 맞아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니까 옆으로 샜는데,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선거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무서운 상황이 된 거야. 그동안은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동혁을 믿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믿고, 국민의힘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수 유튜버 애들이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을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되면서 살려줬다고. 지금 보수 유튜브 보십시오. 추미애 정청래를 보수의 여신,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도 사실 장동혁을 진보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장동혁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 뻔했습니까? 장동혁이 같이 똥볼을 차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버티고 유지가 됐는데, 똑같은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보수의 아버지,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은 얘네들이 정청래 효과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나름 이제 그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추격권 안에 있었어. 추격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가 저 난리를 쳐도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잖아 지금.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세요. 43대 24. 43대 24.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계속 나고 있어. 지지율이, 정청래가 개판을 치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건 진짜 뭐 역대급 기현상이야.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당에서 똥볼을 차거나 말거나 인사청탁을 하거나 말거나 더듬거나 말거나 예? 자기 정치를 하거나 말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정청래 덕에 먹고 살았던 국민의힘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정청래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야. 그럼 윤한홍 말대로 무조건 지방선거는 대참패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TK 지역 외에는 TK도 위험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TK 지역에서도 50%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49%까지 나왔더라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TK 지지율이. 뭐 꼭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건 진짜 국민의힘이 전멸한다라는 전멸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경북지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구시장은 진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TK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을 이번에 출격시켜야 된다. 그래 대구에다 깃발을 꽂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푸른 길을 대구에다 꽂는다. 그리고 푸른 길을 꽂는 게 맞아. 대구에는 삼성 라이온즈 푸른 기 아닙니까? 푸른 피라고 그러더만 그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가 연고지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 깃발 꽂는 게 뭐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민주당 깃발 퍼렁기 휘날리고 삼성 라이온즈 깃발 휘날리면서 대구를 푸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청래 효과가 저는 소멸됐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아직 당대표를 하고는 있지만은 정청래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디커플링이 돼버렸어요. 대통령 지지율과 디커플링이 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당 지지율하고 당대표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정청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유권자들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정청래는 야당 대표라고 보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도 정청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열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친윤인 윤한홍이 윤석열하고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극우 그 정청래가 딴 대표가 된 것처럼 저기 장동혁은 이제는 뭐 신천지 대표가 된 거죠. 여론조사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뭐 이제 수치가 낮아가지고 이 갤럽 여론조사는 주간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지율이 낮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조국, 2번 김민석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간식으로 물어봐요. 차기. 그래서 누구를 그냥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간식으로 답을 해야 돼요. 그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그래서 지지율이 낮게 잡혀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국이 1위로 8%, 김민석이 7%로 2위. 그 다음에 장동혁과 한동훈이 4%. 이제 국민의힘 미래가 없는 거죠. 그죠? 국민의힘 미래가 없는 거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국이 8% 나오는데, 이걸 보고선, 와, 조국이 대선 주자로서,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문바 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바 8%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당대표 선거, 지금 이제 1인 1표제도 물 건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7%, 정청래가 3%가 나와요. 정청래 3%, 7%.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둘 다 한 자릿수여서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김민석과 정청래의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요건 좀 주목해서 봐야죠. 당원들은 조직표로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지금 대의원에서는 뭐 당연히 대의원에서는 김민석 친명이 앞설 거고요. 대의원에서는 친명이 앞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뭐 호남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정청래한테 좀 유리하다고 치더라도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여론조사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은 정청래가 이기기는 힘들 거다. 정청래에 대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정청래가 연임을 할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최고위원 보궐선거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후보 등록을 이제 곧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이 됐어요. 이제 이번에는 가르마가 확실히 타진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바리 유튜버들 때문에 박찬대가 졌다라는 개소리를 나름 정치평론가라는 놈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개소리를 주절주절 대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평론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은 친명보다는 친문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친명이었던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크게 대패를 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뭐 분석하는 평론가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순명 진짜 친명 당원들은 한 30% 봐요. 30%. 그 다음에 친문 당원들이 있어요. 문재인 성향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30%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하면은 명문 당원들이에요. 명문 당원들. 그러니까 문재인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고 이재명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40%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좀 저관여층들인 거죠. 저관여층.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문재인의 실책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당원들이 꽤 많아요. 뭐 저도 3년 동안 문재인의 문제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긴 했지만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김어준 방송 보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 김어준 방송을 보고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김어준이 뭐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방송하는 게 없죠. 그리고 김어준이 뭐 이재명과 문재인은 하나고 뭐 맨날 그 소리 하잖아.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있었다. 뭐 지금도 이런 소리 하면서 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중에 상당수는 명문 친명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가르마를 못 탔어. 가르마를 못 탔습니다. 그거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유튜버들한테 있죠.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이 뭐 정청래도 좋고 박찬대도 좋다.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마가 안 타지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가르마를 타려고 그래도 가르마가 안 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착은 뭐냐면은 박찬대 의원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의 가장 큰 무기는 이재명의 런닝메이트. 이재명의 동지라는 게 박찬대 의원의 가장 큰 무기인데 이걸로 정청래와 차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정청래가 명파리를 하는 것도 있고 박찬대 의원이 좀 소극적으로 명파리를 안 한 거. 쉽게 얘기하면 명파리를 거의 못했어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명파리를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청래가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어도 본인 입장에서야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야 뭐 대통령께 죄송했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당대표 출마하라고 어차피 얘기한 건데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우군으로 해서 등에 업고 당대표 선거를 했으면은 그나마 좀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건 뭐냐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패를 한 원인은 정청래의 명파리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40%의 명문 당원들이 정청래도 친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아무나 좋은 사람 찍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날이 안 선 거예요. 날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선거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래가지고 흘러가고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정청래가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친명 후보들은 이번 이제 보궐선거도 그렇고 다음 이제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친명 후보들은 확실히 가르마를 타야 돼요. 가르마를 확실히 타줘야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그게 명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당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게 명팔이가 아닙니다. 명팔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친명이 아니면서 정청래 같이 김어준 같이 본인들은 친문이잖아. 친문인 놈들이 마치 친명인 것처럼 사기치는 게 명팔인 거지 친명이 본인을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명팔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유권자들 당원들한테 사기치는 게 명팔인 거지 나는 원래 친명이야.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난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우는 게 저는 그건 명팔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정치 행위인 거죠. 근데 이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아까 이제 중앙위원 투표 결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가르마가 확실히 타졌어요. 그죠? 가르마가 확실히 타진 거야. 그래서 친명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구도를 딱 이 구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청이냐,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냐, 이 구도로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간다. 그래서 정청래랑 친한 사람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정청래랑 친한 사람 안 찍으면 된다.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 그런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앙위원회 권리당원 투표 저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근데 중앙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60에서 70%가 친명이다.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제가 놓고 분석을 해볼 때 최소 60에서 70%가 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이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 가면 친명 후보들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가면은 이기게 돼 있다. 중앙위원회의 60%를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많이 밀리지만 않으면 친명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계층 친명 쪽에서는 강두구 의원, 이건태 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부산시당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유동철 후보, 요 세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3명 뽑는 거니까 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그죠?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다른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3명 뽑는데 4명 나오면 표 갈리잖아. 그죠? 사표가 되잖아요. 4번은 사표가 되잖아. 3명 뽑으니까 딱 3명만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2명만 나오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2개는 가져오자. 괜히 3개 다 욕심내다가 표가 분산돼가지고 어부지리가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2명만 나와가지고 2명을 확실히 당선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3명을 뽑으니까 3명이 출마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두구, 이건태, 유동철 요쪽이 친명이다. 이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무조건 이번에 친명이 2명 이상 당선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나 강두구는 왠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이건태, 강득구, 유동철을 찍어야 되고 구도를 잘 봐야 나중에 구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을 사실은 몰아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3명으로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친문 쪽에서 2명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면은 1명은 포기를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선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 판세를 놓고 그때 되면은 3명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 2명을 확실히 밀어주고 1명은 그냥 갈지 요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3명을 민다. 예, 강득구, 이건태, 유동철. 예. 물론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하면은 뭐 조율을 할 거예요. 조율을 해서 저 3명이 꼭 출마한다라고 아직까지 확정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선수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자, 지금 정청래 쪽에서는 여기 나오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 중에서는 이모경이야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모경, 서초갑 지역위원장 김한나, 김한나, 이거 잘 보세요. 김한나, 이모경, 그 다음에 문종복, 이성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4명이 나오면은 이쪽도 표가 분산되죠. 표가 분산되니까 아마 3명으로 좁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친명 쪽에서 3명이 나오면은 친청 쪽에서도 3명으로 좁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현재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문정복, 이모경, 이성윤, 김한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닌 겁니다. 예, 특정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유튜버들이 누구를 밀고 누구를 공격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예, 명파리와 찐명이 여러분들이 가려지실 거라고 봅니다. 유튜버들이 누구를 미는지. 요즘에 장경태 안 까는 유튜버들 있죠? 혹은 장경태를 안 깐다거나 두둔을 하는 이런 유튜브들 명팔이라고 보면 됩니다.